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역시나 시장 집중 점검하는 시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 흐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좀 곡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지고 지금 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거든요. 이 가장 큰 이유, 대표님은 뭐라고 보세요? 미증시는 올랐죠. 네. 그런데 테슬라가 급락을 했잖아요. 아마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미증시 동향을 보면 나쁘진 않았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예상외로 좀 많이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빠지는데 아마 큰 이유가 테슬라 네. 그리고 미국 미증시는 올랐지만 또 반도체 지수는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양대 엔진이 성장 엔진이 반도체와 2차 전지니까 그 두 개 미증시는 올랐지만 그 내용은 국내 증시에는 유리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하락, 결국 테슬라의 영향이 가장 크고 반도체주도 발목을 잡게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테슬라발 조정이다라고는 저희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결국 테슬라 영향, 그거 말고 혹시 2차 전지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파나소닉이 GM으로 납품하는 배터리 생산량을 줄인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마 오늘 예상외로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또 이거 파나소닉도 좀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투자 심리상으로. 네. 안 그래도 좀 불안한 그런 국면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에게 팔 명목을 또 준 거죠. 이제 파나소닉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감산을 하고 있는 그 글로벌 그 메이저 기업들 국가를 보면 미국 GM 나왔고요. 이제 혼다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거의 그 폭스바겐도 또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거의 다 악재가 나올 게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업체도 이렇게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좀 후행적인 악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전기차는 이제는 접어야 되나 투자를 이제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여파가 좀 더 이어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산업 사이클로 보면은 설비 과잉에서 또 이렇게 좀 꺾여질 때 설비 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생산량이 너무 많다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제일 큰 문제는 설비 과잉이거든요. 경기 업황 사이클 상으로 보면 거의 고점에서 설비 과잉이 일어날 때가 피크를 치고 이렇게 빠지는데 당분간은 조금 전기차 관련주는 물론 실적은 앞으로도 실적은 나름 잘 나올 건데 주가는 또 별개거든요. 주가는 너무나 추후에 수년 뒤에 나올 그 실적을 주가는 선반영해서 이미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별개인데 실적은 좀 잘 나올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기차 주가의 그 흐름은 당분간은 좀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업황 우려가 워낙 큰 상황이었으니까 작은 악재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어. 네. 라고 본다면 그럼 반도체의 오늘 하락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뭐 턴어라운드 이야기도 있고 회복의 시그널도 저희가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좀 조정이 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기차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오늘 미증시에서 온 세미컨덕터라고 해가지고 전장용 반도체 대표 기업이 미증시에서 22%나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22%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반도체 글로벌 대표 기업이 2%는 빠지니까 이제 네. 국내 반도체 기업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대형주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
상황을 굉장히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코스닥이 그 정도로 수급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 주에 봐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일 거예요. 일단 일본 중앙은행의 결과가 좀 전에 나왔었죠. 내용 보시면요.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했고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폭 상한을 1%로 유지를 합니다. 일단 시장 동향에 따라서 이 1% 상한을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졌거든요.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 국내 증시가 예상외로 많이 빠지는 게 이 영향도 있어요. 네. 오늘 이게 새로 나온 파나소닉하고 비교저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이게 오늘 새롭게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나온 이 BOJ의 이 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국내 증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악재입니다. 지금까지 엔화는 일본은 저금리 굉장히 저금리였거든요. 네. 굉장히 저금리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엔화 자금, 저금리의 엔화 자금이 해외로 나가 가지고 글로벌 증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주식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연준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BOJ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엔캐리 자금이 좀 소환될 본국으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일본의 통화 정책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어느 또 하나가 됐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 안에서는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볼까요? 결국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현 선물 모두 외국인은 팔고 있죠. 거래소에서는 3,6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특히 선물 쪽에서는 5,460이 지금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팔자세, 이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미증시는 올랐는데 현 선물에서 대량 매도 나오는 걸 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현물에서 안 그래도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현물에서 3천억 이상 팔면서 선물마저 이렇게 파는 거는 굉장히 매도 압력이 강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자, 오늘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지금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느냐?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요. 2000년 이후에 우리 그 데이터를 보면은 여름 7, 8월에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고 그다음 그 9월, 10월에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혀 빗나갔어요. 네. 20년 동안의 데이터가 올해는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상외로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이 강했다는 건데 저는 오늘 특히나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 좀 많이 파는 건 일단은 FOMC 회의 결과가 목요일 새벽, 우리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맞아요. 나오잖아요.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사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FOMC 회의 예상 조금 잠시 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일단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또 긍정적이지도 않은 좀 중립적인 네. 내용인데 일단 그 연준이 스탠스를 확인하고 가자는 그 심리가 위험 회피 성향, 위험 회피 심리를 조금 더 자극해가지고 일단은 매도하고 나서 그 뒤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대응하자 그런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FOMC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게 또 우리 시장의 방향성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제 나온 하나투자증권 레포트인데요. 네. FOMC 회의 예상해가지고 프리뷰했는데 제목을 아주 잘 달았네요. 뭐였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기. 단호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기. 무슨 의미냐면 아마 파월 의장은 회의 마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높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고금리가 장기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책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올리기보다는 장기적 금리가 이미 고금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흘러가면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회의 결과가 저도 뭐 그렇게 예상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예상 외의 그런 전망을 한 게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연준위원들 만장일치로 자 지난 회의 때 동결했는데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동결한다고 하면 비둘기 파족을 해석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은 연준의 그 회의 결과가 아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 근데 또 한 가지 또 예상 외로 또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 외로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연준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할까 좀 걱정은 좀 되는데 어쨌든 이번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가자는 위험 회피 심리가 네. 좀 외국 매도세를 자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결국 참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국내 증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도 여러 투자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증시를 대응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한국 증시 저희 바닥 시그널 뭘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반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하락세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과매도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진바닥을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진바닥이 나오냐 그거죠. 예, 과매도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진바닥이냐. 일전에 올 초에 지수가 2180을 찍었거든요. 2180을 찍었는데 지금 2270, 80이니까 100포인트 정도 남았죠. 네. 네, 100포인트 정도면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5% 추가 하락대가 중기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서 아마 좀 진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그런데 이게 답이 뻔한 답이잖아요. 중기 저점이 지금 수평선 분석을 해보면 2180인데 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답이 뻔해가지고 저는 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클라이막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네, 클라이막스가 이 슬픈 예감은 꼭 이렇게 비껴가는 경우가 없는데, 네, 안 좋은 예감은 조금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죠. 안 좋은 예감은 조금 네. 벗어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클라이막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기서 아마 바닥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망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